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엔 저희가 귀농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경영자로서의 어떤 준비되어짐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더 발휘할 것인가. 세 번째 시간에는 자기가 창업하고 나서 어떤 아이템을 설정할 것인가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작성한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공부하는데 이번에 네 번째 시간으로 창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창업의 수립 단계가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귀농을 결심하고 가족의 동의를 얻고 장목을 선택하고 정착지를 물색하고 영농 기술을 습득하고 주택 영농지를 구입하고 영농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을 순서로 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그렇게나 될 수 있으면 이 순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주력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력 상품은 자기가 어떤 장목을 할 건지, 그리고 아까 구매 동기, 이 고객은 이걸 갖고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판매할 건지, 어떻게 또 유통 방식을 할 건지, 판매 가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라는 것들을 고려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장목들에 대해서 어떤 선정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장목을 선택하고 이게 어디에 좋고 어떤 품종하고 어디에 재배할 것인지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사후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검토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러한 것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장목이 실제적으로 거기랑 맞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장목과 이 토질이 맞고 있고 또 이런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장목의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성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씩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누구한테 판매하고 나중에 이것을 판매할 때 또 경쟁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위험 요소를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적인 규제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4M이라고 제가 여기다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본과 또 내가 관련된 사람의 조직과 그리고 이 농산물의 제품의 상품성과 그리고 경영과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의 것들을 이 사각 구면에 10점 만점으로 해서 마름모꼴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마름꼴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어려움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제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또 그 옛날에 지인들이 있거나 하지만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여행 갔다가 너무 이 땅이 마음이 들어서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구입하면서 내가 보유할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 또 아니면 잠시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목 선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성이 있는지, 또 이것이 나중에 수입했을 때 가격 경쟁력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재배 기술력에 있어서 내가 양진지, 음진지, 토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이것이 이제 가공으로 진행돼야 될 것인지 또 이제 사람들하고 판매할 때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결제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해도 이것이 판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나중에 고객들이 이것을 반품하거나 또 나중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장목을 내가 이걸 열심히 했는데 변경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해야 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피드백
무엇보다도 이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자기가 한 가지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한 노트에다가 꾸준하게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 수첩이 있으면 그것을 다 기록해도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꾸준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해서 한 가지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단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분석은 뭐죠? 여긴 디스커버라고 되어 있는데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강점을 발견하고 끄집어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계획 수립, 바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경험을 이끌어갈지 하는 거죠. 이러한 진단과 분석과 계획을 토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 5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피드백,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됐을 때 계획 수립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재무적인 관점이 필요한데요. 재무적인 관점은 이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뿌리 밑에는 아까 자본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자산이 있고요. 그 위에는 매출액, 당기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표에 이것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까 뿌리적인 부분에서는 자산이라고 했는데 아까 저희가 아이템 선정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현금이나 적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주식은 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유동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고정자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유동이 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농산물과 건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도대체 얼마가 있는지 부부끼리 이것을 확인하고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적어보면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갖고 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날짜를 이걸 적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도 자산이 바뀔까요? 바꾸지 않을까요?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뀐 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지금 현재 어디서 자산이 늘어나고 줄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래도 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채적인 부분이 있죠. 단기 부채와 단기 부채. 그래서 이런 부채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될 수 있게 해서는 그 위에 손익계산서에 내가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액, 옛날엔 조수익이라고 했는데 농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매출액도 있고요. 농업 외 소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매출액을 생각해보고 내가 이것에 농사를 짓거나 가공을 해서 들어가는 경영비, 어떤 면에서는 뭐 사료비, 비료비, 어떤 농약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 또 외부 인건비, 나의 인건비 이런 것들의 경영비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선순환 과정을 해요. 단기 수익이 좀 남으면 이것이 자본으로 가거든요. 자본으로 가면 부채를 줄이고 자산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남으니까 이것을 적금을 줄 수도 있고 기계를 살 수도 있고 땅을 더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냐. 경영비가 더 매출액보다 많아서 마이너스가 되면 갖고 있는 자산을 팔 어떤 이런 악순환 구조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끝나면 아까 제가 몰입이라고 했는데 이 몰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성과나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의미 있어 하는 것들의 가운데 보면 아까 몰입은 딴 사람보다 더 잘하거나 내가 최초로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핵심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진단이 끝나고 나면 진짜 잘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단, 분석, 계획.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인맥들을 통해서 이 계획이 객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이력이 남아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그 지자체에서 여러분이 지자체에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여러 가지 혜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리 자기가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인맥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어느 부분에서 먼저 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설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